애 딸린 남자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교수님? 세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가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입술은 애써 다물려 했지만 금세 무너졌다. 오범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굳게 닫힌 입과 흔들리는 눈동자만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교수님도 날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도망쳐요? 내가 독고가 딸이라서요?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바람처럼 그의 가슴을 때렸다.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꺼내는 순간 모든 걸 잃을 것 같았기 때문에. 알았어요.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 싸움도 혼자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이 생명만큼은 지킬 거예요. 나 혼자라도 끝까지. 그녀는 돌아섰고 그제야 오범수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그를 향한 그녀의 걸음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오범수의 아이를 임신한 세리의 위풍당당 사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또 여기에요. 세리는 자신에게 조용히 중얼이며 연구실 복도 끝에 멈춰섰다. 투명한 유리 너머 오범수가 환희를 안고 책을 읽는 모습이 보였다. 그 장면이 따뜻해서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가 고개를 들까봐. 혹시 눈이 마주칠까봐. 세리는 몇 번이고 발걸음을 숨겼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마음을 들켜버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오범수는 늘 무심한 얼굴로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지만 세리는 그가 자신을 보는 눈빛에서 단 한 번도 외면이 없었다는 걸 기억했다. 제자로서가 아닌 어쩌면 조금 더 특별한 감정으로. 장미애는 딸의 눈빛만 봐도 알았다. 요즘 세리가 어딘가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의 방향이 술도가 집안이라는 걸 알아챈 순간 눈빛은 차가워졌고 말끝은 독해졌다. 넌 지금 정신을 놓은 거야. 애 딸린 남자를 사랑한다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너 정말 그 아이 엄마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야. 세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흘러가 있었다. 사랑을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모든 걸 감당할 각오는 되어 있었다. 그리고 오범수와 환희 그 둘은 그녀 안에서 떼어낼 수 없는 풍경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사랑한 건 과거의 복수도 가문도 아니었다. 그저 환희와 책을 읽어주던 그 사람 한 명뿐이었다. 그 진심은 거짓이 아니었고 쉽게 꺼지지도 않았다. 세리는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그래, 엄마 말이 맞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난 틀리더라도 이 길을 갈래. 사랑이 죄라면 나 스스로 벌을 받을게. 그날 오후 세리는 의도적으로 늦게 연구실로 향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강의를 마치고 사라졌고 복도엔 조용한 발자국 소리만이 남아있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그녀는 한 번 더 멈칫했다. 안에서 들려오는 환희의 웃음소리는 너무 따뜻해서 아플 지경이었다. 오범수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고 단정한 발음과 조용한 숨소리까지도 세리의 가슴 한가운데를 툭 치고 들어왔다. 그 장면은 세리에게 위안이자 동시에 고통이었다. 몇 분이고 문 앞에 서 있었다. 돌아서야 하나 고민하던 순간 문이 갑자기 열렸다. 오범수와 눈이 마주친 세리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의 말은 다정했지만 눈빛은 조심스러웠고 그 속에는 어쩔 수 없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세리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환희는 그녀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리며 반겼고 마치 엄마라고 부를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세리는 조심스레 아이를 안아들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이 아이는 교수님의 전부겠죠. 하지만 나에겐 이 아이도 당신도 다 소중해요. 누구 하나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오범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책상 위에 펼쳐진 책을 천천히 덮고 고개를 숙였다. 방 안에는 말보다 무거운 감정이 가득 차 있었고 세리는 그 고요 속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연구실을 나설 때까지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엔 오히려 너무 많은 감정이 쌓여 있었다. 세리는 복도 끝에 멈춰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다. 더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은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고 아스팔트 위로 젖은 낙엽이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부재 중 전화를 확인했다. 장미애였다. 문자엔 단 한 줄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집으로 가는 길은 가까웠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걷는 속도를 늦추며 오범수의 얼굴을 떠올렸다. 손이 가고 눈이 머물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을 지워낼 수 없었다. 말로 꺼내기 두려운 감정이었다. 간절한 쪽만 상처받는 사랑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세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단단히 빛나고 있었다. 난 후회하지 않을 거야.
어떤 결과가 와도 난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 세리가 집에 들어서자 장미애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표정은 싸늘했고 두 손은 단단히 팔짱을 낀 채였다. 문이 닫히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요즘 그 집 연구실 근처에서 얼쩡거린다는 말 들었어. 혹시 너 그 남자 아직 못 잊은 거야? 세리는 침묵했다. 반박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나는 사랑하고 있어요. 엄마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장미애는 두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눈빛에는 분노보다 실망이 먼저 번졌다. 너 진짜 그의 아빠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그 집안은 우리와 원수야. 세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람의 상처도 아이의 눈빛도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 기꺼이 짊어질게요. 난 그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순간 장미애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분노와 서운함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공간은 고요했지만 감정은 격렬하게 소용돌이쳤다. 서로를 향한 시선은 단단했고 물러섬은 없었다. 그건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믿음을 지키려는 싸움이었다. 이 싸움의 끝이 어디일지 알 수는 없었지만 세리는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자신의 감정을 말했다. 그 말은 마치 작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처럼 울려 퍼졌다. 그날 밤 세리는 방 안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핸드폰 화면만이 희미한 빛을 뿜어냈고 그녀는 알 수 없는 채팅창을 열었다 쓰다 지운 말이 몇 줄 계속 떠 있었다. 나 교수님 보고 싶어요. 그 말 한 줄이 끝내 전송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오범수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단호했던 말투 뒤에 숨어있던 망설임과 따뜻함 그게 세리를 더 흔들고 있었다. 문 밖에선 장미애가 걷는 발소리가 들렸다. 무게가 믿는 구두 소리처럼 마음을 짓눌렀다. 사랑은 이렇게 많은 것을 견뎌야만 가능한 걸까? 세리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중얼였다. 난 지금 어디까지 온 걸까? 그 질문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범수는 연구실 한쪽에 앉아 환희가 잠든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작은 손에 인형을 꼭 쥔 채 잠든 얼굴 그 곁에 미소 지으며 앉아있는 세리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수없이 들여다봤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만 그렇게 했다. 세리는 불편할 정도로 다가오는 사람이었다. 따뜻했고 직설적이었으며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게 오범수를 자꾸만 흔들었다. 그는 책상 위에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마음은 그녀를 향해 자꾸만 기울었지만 현실은 냉정했고 벽은 높았다. 그는 아버지였고 세리는 가문의 원수였다. 그 둘 사이엔 수많은 시선과 말들이 가로막혀 있었다. 그녀가 눈에 밟혔다. 하지만 손을 내미는 순간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되뇌었다. 세리야, 내가 널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야. 내가 널 포기하는 거야. 세리는 늦은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 유모차 안에는 환희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오범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작고 연약한 숨소리는 세리의 마음을 한없이 부드럽게 만들었다. 무언가를 더 바라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자꾸만 눈길이 머물렀다. 그때 멀리서 다가오는 그림자가 보였다. 오범수였다. 그는 그녀를 보고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조용히 걸어와 그녀 앞에 섰다. 말없이 서 있다가 옆자리에 앉았다. 세리는 말하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결국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 요즘 괜찮아 보이지 않아? 집엔 잘 들어가고 있어. 그 말은 안부처럼 들렸지만 그 안엔 너무 많은 감정이 들어있었다. 세리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괜찮지 않아요. 환희가 있어서 견디는 거예요. 그 말에 오범수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조용해졌다. 그 침묵이 세리를 더 아프게 했다. 우린 안 되는 거죠, 교수님. 난 애써 외면해도 괜찮은 척하는 거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오범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만큼은 눈을 피하지 못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세리는 고개를 돌려 유모차 속 아이를 바라보았다. 환희는 여전히 고요했고 그녀의 작은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세리의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았다. 오범수는 그 시선을 따라 아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환희는 널 잘 따르더라.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동시에 슬픈 확인처럼 들렸다.
마치 그녀가 있어도 그 관계는 가질 수 없다는 선을 긋는 말처럼. 세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사각이며 발끝에 흩어졌다. 그녀는 눈을 뜨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교수님. 그 사람으로 살지 말고 아빠로만 남으려 하지 말아주세요. 나한텐 둘 다였으면 해요. 그 말에 오범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유모차를 향해 다가갔다. 오범수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다. 붙잡지 않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날 이후 오범수는 세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강의 중에도 생각이 끊기고 책장을 넘기다가도 문득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빠로만 남으려 하지 말아달라는 말이 자꾸 가슴 어딘가를 찔렀다. 그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다. 환희를 안고 있을 때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고 세리가 근처에 있을 때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새 세리가 없으면 허전했고 환희가 그녀를 찾을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다. 그녀가 아이를 보며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고 또 아팠다. 어느 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자주 앉던 벤치 앞에 멈춰섰다. 자리에 그녀는 없었지만 아직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 그건 사랑이었다. 그동안 부정하고 외면하고 밀어내려 했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를 조용히 누르고 있었다. 세리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작고 얇은 플라스틱 막대기가 들려 있었고 두 줄이었다. 그 확실한 표시가 그녀의 심장을 조용히 내려앉게 만들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고개를 갸우시며 테스트기를 다시 바라봤다. 희미하게라도 잘못된 줄을 기대했지만 색은 명확했고 진실은 분명했다. 거울 너머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세리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창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밀려 들어왔지만 어지러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두려움만이 아니었다. 기쁨과 혼란, 사랑과 책임, 그 모든 것이 뒤섞인 채 손안의 결과를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였다. 교수님, 저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 생명만큼은 어떤 말도 벽도 상처도 이겨낼 수 있어요. 며칠 전이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두 사람은 연구실에 함께 고립됐고 그날 밤 오범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말없이 다가왔다. 말보다 긴 눈빛과 떨리는 손끝, 그날은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다. 그녀는 처음엔 그것이 감정의 터짐이라 생각했다. 절박했던 순간이 만들어낸 짧은 위로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 손안에 있는 결과는 그 밤이 남긴 또 다른 이름이었다. 거울 너머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세리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창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밀려 들어왔지만 어지러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두려움만이 아니었다. 기쁨과 혼란, 사랑과 책임, 그 모든 것이 뒤섞인 채 손안의 결과를 붙잡고 있었다. 세리는 아직도 그날 밤의 촉감을 기억하고 있었다. 창밖에 번개가 쳤고 빗소리가 천장을 두드리던 그 연구실 안에서 그는 더 이상 선을 두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서로를 향한 감정만이 존재했고 그 감정이 한 생명을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선택을 해야 했다. 말할 것인가 숨길 것인가. 그는 지금도 흔들리고 있지만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건 세리의 감각이 알고 있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봉투를 꺼냈다. 산부인과 예약증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것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두었다.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두려운 마음 사이에 피어난 작고 조심스러운 희망 때문이었다. 이 아이는 내게 옹기적이에요. 그가 원하지 않아도 이 생명은 제 안에 남을 거예요. 세리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다시 한번 봉투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 순간 누군가 노크를 했다. 문 너머로 장미애의 목소리가 들렸다. 세리야, 괜찮니? 밥 좀 먹자. 세리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봉투를 황급히 서랍에 넣었다. 숨기듯 감추었지만 마음속의 결정은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굳어지고 있었다. 저녁 식탁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장미애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었고 세리도 묵묵히 밥만 뜨고 있었다. 텅 빈 공기 속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메아리쳤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장미애가 문득 물었다. 요즘 어디 아프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세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것뿐이에요. 그 말에 장미애는 수저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무슨 일만 있으면 눈을 못 마주치는 거 엄마가 모를까봐 그래. 세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조용히 움켜쥐고 있었다. 장미애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멈췄고 그 순간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세리는 어렴풋이 느꼈다. 엄마가 이미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도.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세리는 입을 꾹 다문 채 조용히 밥을 넘겼고 장미애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다시 고요함만이 내려앉았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은 고요해졌다. 세리는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이불을 걷어내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망설임으로 무거웠다. 물을 한 잔 마시려다 말고 식탁 옆에 서서 다시 그 자리를 바라봤. 오늘 저녁 엄마와 나눈 짧은 대화 속에 꾹꾹 눌러 담은 감정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살아났다. 엄마는 아마도 알고 있을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듯한 그 눈빛 때문에 오히려 더 말할 수 없었다. 세리는 냉장고 옆에 붙어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빈자리가 너무 커 보였다. 이제는 그 빈자리에 자신의 아이를 품고 함께 서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 깊숙이 밀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였다. 내일은 말해야지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그리고 나도 이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니까. 다음날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 틈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세리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며 엄마가 방에서 나올 기척을 기다리고 있었다. 손끝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장미애는 평소처럼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세리와 눈이 마주쳤고 잠시 머뭇거리다 식탁에 앉았다. 세리는 조용히 차를 내밀었다. 엄마 이거 감기 기운 있다 해서 끓였어요. 장미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받아들었다. 고마워. 짧은 대답 속에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세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어제 말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사실은 나 임신했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장미애는 찻잔을 내려놓고 세리를 바라보았다. 눈동자엔 놀람과 당혹 그리고 어떤 감정도 붙잡지 못한 채 가만히 굳어 있었다. 세리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정면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나 책임질 거예요. 도망치지 않을 거고 숨기지도 않을 거예요. 엄마가 지금 뭐라고 하든 난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장미애는 잠시 말을 잃은 채 세리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게 누구 아이야? 설마 오범수 그 사람이야?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숨기지 않겠다는 각오가 눈빛에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장미애의 입술이 굳게 다물리더니 곧바로 날카롭게 갈라졌다. 너 제정신이야? 오범수는 내 딸인 호랩이라고. 엄마는 분노를 삼키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원수 집안 애를 낳는다니 지금 그 아이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래. 세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일어나 엄마 앞에 섰다. 난 원수의 집안, 애 딸인 호랩이 상관없어요, 엄마. 그 사람과 내가 만든 생명이에요. 내가 책임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장미애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날 아침 식탁 위엔 차가 식어가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장미애는 잠시 등을 돌린 채 숨을 골랐다.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들썩였다. 차마 울 수는 없었지만 감정은 이미 눈빛 너머로 번지고 있었다. 넌 엄마 말도 안 들리고 너 혼자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내가 뭘 감당해야 할지 제대로 알아. 세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다. 이 생명을 안고 뒤로 물러나는 선택은 그녀가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엄마 난 무모한 거 알아요. 하지만 난 적어도 숨기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를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난 후회 없어요. 장미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다. 한때 자신의 손을 붙잡고 길을 걷던 아이가 이제는 누구보다 강한 눈빛으로 자신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앞에 차마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짧은 정적 끝에 장미애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세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세리는 조용히 병원에 들렀다. 산부인과 진료는 짧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병원을 나선 후에도 한동안 멈추지 못했다.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이 손에 쥐어져 있었다. 아직 흐릿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생명의 그림자였다. 그녀는 길을 걷다 잠시 멈춰서서 핸드폰을 꺼냈다.
오범수의 연락처를 누르고는 손가락을 멈춘 채 오래도록 망설였다. 단 한 줄만 보내면 된다. 교수님, 나 임신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너무 무거워 손끝이 떨렸다. 결국 문자는 보내지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아직은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말할 거라고 다짐하며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손 안엔 초음파 사진이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고 그 조용한 마음속엔 누군가에게 닿길 바라는 작고 단단한 용기가 자라나고 있었다. 오범수는 연구실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눈앞엔 노을이 깔린 캠퍼스 풍경이 펼쳐졌지만 시선은 그 어디에도 머물지 못했다. 그는 요 며칠 세리와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가 피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마음은 자꾸만 가라앉았다. 그는 책상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마광숙이 들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오범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요즘 왜 이렇게 안절부절해 보여요? 잠시 대답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하니 그냥 바빠서 그래요, 형수님.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구실을 나갔고 오범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중얼었다. 세리야, 너 괜찮은 거지? 세리는 병원 정문 앞에 멈춰섰다. 손에는 다시 접은 초음파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것을 꺼내 바라보다 다시 품 안에 넣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오범수의 연락처를 다시 눌렀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호출음이 길게 울렸고 이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교수님, 저예요.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짧은 말 속엔 세리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오범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어디야, 내가 갈게. 세리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 드디어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말해야 해. 이 생명에 대해, 우리 사이에 대해. 세리는 캠퍼스 근처 조용한 벤치에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 사이로 가을 바람이 스치고 손에는 다시 펼쳐든 초음파 사진이 있었다. 잠시 후 오범수가 숨을 고르며 다가왔다. 그녀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교수님, 저 임신했어요. 당신 아이예요. 그 말에 오범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세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저 혼자 결정하고 저 혼자 감당할 각오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물어보고 싶었어요. 교수님 마음은 어떤지. 잠시의 침묵 끝에 오범수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나도 도망치고 싶었어. 내가 무얼 잃게 될지 무섭기도 했고 그런데 그 말 들었을 때 가슴이 멈추는 줄 알았어.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 위에 손을 얹었다. 우리 같이 책임지자. 이제부터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니까. 세리는 그 말에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천천히 일상의 균형을 찾아갔다. 강의가 끝난 캠퍼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던 눈빛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고 환희가 잠든 사이 나누는 짧은 대화에도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세리는 여전히 장미애와의 갈등을 안고 있었지만 마음속 무게는 전보다 가벼워졌다. 그녀 곁에 오범수가 있다는 사실이 주는 안정감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오범수 역시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그녀를 피하지 않았다.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를 향해 먼저 웃었고 책상 위엔 그녀가 좋아하는 차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아직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들만의 속도로 단단해지고 있었다. 불안도 상처도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제 그것을 함께 견디기로 했다. 캠퍼스에 내리쬐는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아래에서 그들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장미애는 여전히 냉랭했다. 세리의 고백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모녀 사이엔 뚜렷한 대화가 없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감정을 조심스레 피하는 듯한 날들이 이어졌다. 세리는 몇 번이고 말을 꺼내려 했지만 장미애의 단단히 닫힌 표정 앞에서 말은 자꾸 목구멍에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 장미애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사람한테 말했니? 아기 있는 거. 세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네, 말했어요. 같이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장미애는 고개를 돌린 채 한참을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세리는 느꼈다. 엄마의 마음에도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걸. 그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엄마, 난 지금이 행복해요. 물론 불안하고 무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 이 아이가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내겐 가장 큰 이유예요. 장미애는 고개를 돌려 세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아직도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지만 더 이상 이전처럼 완강하지만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장미애는 혼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햇살이 식탁 끝을 적시고 있었고 주전자의 증기는 조용히 피어올랐다. 세리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만 먼저 말한 쪽은 장미애였다. 앉아라, 우리 얘기 좀 하자. 세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장미애는 찻잔을 밀어주며 말했다. 나 아직도 내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해. 하지만 너한텐 그 아이가 삶의 이유라고 했지.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 이 아이가 나를 지탱하게 해요. 그리고 오범수도요. 장미애는 긴 숨을 내쉬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은 철저히 손익 계산이었어. 하지만 너는 사랑으로 계산하지 않는구나. 나랑 많이 다르다. 그 말에 세리는 조용히 웃었다. 달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 말에 장미애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식탁 위로 조용한 온기가 번져가고 있었다. 며칠 후 세리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따뜻했다. 그녀는 손에 들린 진료 차트를 가방에 넣으며 살며시 미소 지었다.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오범수였다. 우리 오늘 같이 저녁 먹을래? 환희도 데리고. 세리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교수님. 아니 범수씨. 그녀는 그 답장을 보내고 나서 잠시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다. 따뜻한 기운이 그 안에서 퍼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탁엔 조용히 웃음이 번졌다. 장미애도 함께였다. 예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진 눈빛으로 환희를 바라봤고 세리는 그 시선을 조용히 감싸 안았다. 비로소 사랑이, 가족이, 미래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이제는 누구도 숨지 않았고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다. 모든 시작은 불완전했지만 그 끝은 분명히 따뜻했다.